안녕하세요. 오늘의 투자하자 제프예요. 2024년도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네요. 올 한 해 모두 투자 잘 하셨나요? 오늘은 제가 1년 동안 했던 투자를 되돌아보고 수익률이 어땠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투자에 대한 공부도 다른 배움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한 번씩 되돌아보는 게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전 올해가 투기가 아닌 투자를 했던 첫 해였던 것 같아요. 돈의 흐름에 대한 관심도 정말 많아졌고 공부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스톡옵션이라는 것도 생사해봤어요. 오늘 이야기해볼 내용은 제가 한 해 동안 했던 투자 내용이에요. 주식, 그다음에 암호화폐도 조금 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투자를 통해서 제가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투자할 건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올 한 해 내가 어떤 투자를 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참 그런데 다들 세액공제는 챙기셨나요?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12월 31일까지 납입분에 한해서 적용된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투자 시작해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아직 시작 안 하셨던 분들은 아직 늦진 않았으니까 지금 당장 증권사 앱 설치하고 시작해보세요. 연봉 기준으로는 5,500만 원이고 사업소득이면은 종합소득 금액으로 4,500만 원 기준인데요. 납입 한도는 600만 원이고 세액 공제율은 각각 16.5%에서 13.2%예요. 그래서 최대 환급세액이 99만 원에서 79만 2천 원이거든요. 사실 투자로 이렇게 많은 수익을 내기도 어려운데 세액 공제는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했던 투자는 자산 배분 투자가 메인 투자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주식도 좀 투자를 해봤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도 조금 사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직장에서 받았었던 스톡옵션도 퇴사 전에 행사해보는 것도 저한테 무척 의미가 있었습니다. 먼저 자산 배분 투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올해 6월부터 자산 배분 투자를 시작했어요. 김성일 작가님의 마법의 연금 굴리기라는 책을 읽고 30년 후에 노후 자산 마련을 위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어요. 혹시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장기 투자에 정말 좋은 책이니까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올해 6월부터 퇴사하고 수입이 없다 보니까 퇴직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로 구성했어요. 주식 비율이 총 60%였고요. 국채 비율이 30%. 그다음에 나머지 금을 10%로 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포함된 세부 비율, 상품들은 사실 대강 정했어요. 완벽하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드니까 시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좀 불안전하더라도 일단 시작해보자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분산을 해놓고 보니까 여러 자산을 계속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올해 이 자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그래프로 볼게요. 이게 제가 투자한 6개 자산의 움직임이에요. 자산 배분 투자는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을 섞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비슷하게 움직이는 미국 주식, 금, 그다음 인도 주식도 있지만 채권이나 국내 주식 같이 따로 움직이는 자산들도 추가해 놓은 거예요. 사실 한국 주식도 6월 정도까지는 비슷하게 움직였었는데 6월 이후 7월부터는 한국 주식은 정말 계속 안 좋은 상황이죠. 자산을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여러 자산을 섞어서 안전적이고 장기적으로 자산을 운영하려고 하는 전략인데요. 올해는 금이랑 미국 주식, 인도 주식이 좋았지만 2025년에는 얘네들이 만약 안 좋더라도 다른 자산들이 올라서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유지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아까 말한 비율로 만든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에요. 올해 수익률이 거의 15% 정도 되니까 상당히 괜찮은 포트폴리오였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좀 섞다 보니까 미국 주식 금처럼 거의 30% 가깝게 오른 자산의 수익률에 비해서는 좀 낮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고 그 다음에 내리는 폭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가장 아쉬웠던 점은 제가 포트폴리오 운영을 6월 달에 만들어서 했다는 거예요. 수익률은 1월부터 시작했다면 15% 정도 됐겠지만 6월 정도 시작해서 이보다는 더 낮은 수익률이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포트폴리오 종목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주식이에요. 역대급 불장이었고요. 투자 수익률이 거의 30% 가깝게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한 6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좀 더 일찍 시작할 걸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9월부터 정말 화려하게 올라가고 있는 주식인데 7월에 안 좋았던 사건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7월에는 AI 기업들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생각외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주가 고점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하락을 했었고요. 8월에는 블랙 먼데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어서 충격적인 하락이 있었어요. 9월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발표하면서 4년 만에 금리 기조를 바꿨죠. 경제 침체 우려가 컸고 주가도 좀 하락했어요. 그리고 11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미국 경제 정책 기조 변화가 예상되면서 상승장을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늦게 들어간 게 아쉽긴 하지만 미국 주식은 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종목이었어요. 국내 주식이에요. 국장은 코덱스 200이라고 하는 ETF에 투자했어요. 과거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책을 봤을 때는 한국장이랑 미국장의 움직임이 거의 비슷하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옛날 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국장은 최악인 것 같아요. 올해 수익률은 마이너스예요. 물론 6월까지는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이 모두 잘 성장하면서 지수가 올랐었는데요. 7월부터는 미국발 시장 악재가 발생했을 때 같이 그리고 더 많이 하락을 했는데 오르지는 못하면서 낮아지는 모양새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한국 투자자들까지도 국장을 탈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제 포트폴리오에서 최악의 성적을 내고 있는 종목이 바로 한국 주식입니다. 이번엔 인도 주식이에요. 코덱스 니프티 50이라고 하는 상품으로 인도 주식에 투자를 했고요. 지금까지 연간 수익률은 한 12% 정도라고 합니다. 인도 주식도 거의 6월, 8월까지는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전 6월 달에 샀죠. 근데 8월 이후에서는 사실 조정장이 좀 와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미국 장기 채권 상품이에요. 이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지금 공유드리는 영상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제가 투자를 시작한 6월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감이 매우 커지면서 많이 올랐어요. 막상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에는 수익률이 좋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미국 경기가 나쁘진 않네, 이런 지표가 많이 발표됐었고 여러 정치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돈이 위험자산으로 많이 이동했다고 해요. 채권 가격이 이런 식으로 움직일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다음 한국 채권은 미국 채권을 좀 변동성이 크고 위험성이 큰 채권에 넣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를 하려고 단기 채권에다가 넣었어요. 현금과 거의 같아서 아주 조금씩 올라가는 모양새로 수익률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입니다. 올해 금 성장률도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금도 거의 30% 정도 상승했습니다. S&P 500보다도 많이 올랐다고 해요. 그런데 미국 대선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이나 규제 완화 정책, 이런 기대감들도 많고 위험자산으로 돈이 많이 이동했어요. 암호화폐 시장으로 돈이 많이 옮겨갔죠. 요즘엔 달러는 강세고 상대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도 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서는 수익률이 가장 좋은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거 제가 6개월 운영했던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결과예요. 전체 수익률은 한 4% 정도 나왔습니다. 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의 연간 수익률 목표가 8% 정도가 돼요. 그런데 6개월 정도 운영하고 수익률이 4% 정도 나왔으니까 괜찮게 잘 만든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수익률을 보면 미국 주식이랑 금이랑 정말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고 한국 주식은 고작 6개월 만에 마이너스 10%가 되는 충격적인 성적을 보여줬죠. 그런데 이런 자산 배분 투자만 하다 보니까 좀 심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개별주 투자도 조금 시도해봤습니다. 그것도 국장에서요. 바로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예요. 엔비디아가 질주하면서 AI 반도체 시장이 막 달려나갈 때 함께 달릴 수 있는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주식을 샀어요. 실제로 재무 목표도 정말 잘 달성하고 회사도 잘 운영되고 있는 좋은 기업들이었어요. 좀 오르긴 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평가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결과는 이들은 결국 국장이었습니다. 차트 모양은 코스피 200 한국 시장지수랑 비슷해요. 계속 잘 성장하다가 7월 이후에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6월에 샀으니까 말 그대로 고점에 물렸습니다. 미국 주식이 하락할 만한 사건이 있으면 하나같이 다 같이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오르지만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미국 주식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분위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도 거의 비슷해요. 한미반도체도 계속 성장을 하다가 6월 이후 7월부터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상황이 정말 최악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전 반등할 것으로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더 사진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암호화폐라는 것도 좀 투자를 해봤어요.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모든 투자는 투기와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중에 암호화폐는 최악의 투기 종목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자본주의와 경제 그리고 투자 이런 거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편견이 많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투자 시점에 암호화폐 매매를 고민하고 있던 시점에는 이들의 움직임이 미국 주식의 움직임이랑 비교해봐도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엄청난 불장이지만요. 어쨌든 그래서 경험도 쌓고 자산 배분도 해보자는 생각 때문에 소액을 투자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랑 리플이었어요. 조금 공부해본 결과 비트코인은 제가 인정하든 안 하든 금과 같은 자산으로 점점 여겨지고 있다라는 게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들여서 6월에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거의 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생각보다 별거 없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11월부터 엄청난 움직임이 생겨서 급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리플도 장기간 가격이 변하지 않았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리플에 정말 관심이 많고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와서 경험삼아 한 30만 원 정도 사보자, 이렇게 사게 됐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리플도 폭등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의 900원 정도에 샀었는데 지금은 3,000원이 넘어요. 올해 6월부터 제가 한 모든 투자들의 수익률을 정리하면 한 10% 정도가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국내 주식 투자가 최악이었습니다. 많은 돈이 물려 있어요. 전체 수익률이 엄청 깎였습니다. 여전히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같은 회사들은 정말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나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는 지금도 놀랍습니다. 이미 한국 주식이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는 말은 항상 들렸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지하실 밑에 더 깊은 지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죠. 미국 주식이랑 금 그리고 암호화폐가 제 수익률을 높여줬어요. 미국 주식도 사실은 제가 사는 시점에도 미국 시장에 대한 경기 둔화 우려가 계속 있었고 S&P 500 가격이 너무 높다는 말도 항상 있었어요. 하지만 이 말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수익은 계속 높아졌죠. 암호화폐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지도 몰랐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가격이 오를 것도 예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투자를 봤을 때 여러 자산에 제 돈이 들어갔던 게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는 데 가장 중요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어떤 자산이 오를지 예측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자산 배분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일단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각 종목에 대한 움직임은 많지만 전체적인 수익률의 변동이 좀 적다 보니까 시장에 어떤 뉴스가 나오더라도 좀 심리적으로 편했어요. 그리고 여러 자산에 돈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놓치는 자산이 적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저거 살 걸 하는 생각은 별로 안 들었어요.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수익률은 아무래도 좀 아쉽긴 했어요. 미국 주식이 30% 오를 때 어쨌든 저는 전액을 미국 주식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 배분의 역설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자산 배분을 하면서 좋았던 거는 여러 자산에 돈을 넣어놓다 보니까 돈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돈이 어디로 가면 어디에서 돈이 빠지고 그 돈이 빠진 자산은 가격이 낮아지고 이런 것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살필 수 있더라고요. 하지만 각각의 자산별 움직임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 움직임이라던가 미국 대선의 영향에 따른 자산 시장의 움직임이라던가 이런 걸 예측해 볼 수는 있겠지만 언제나 예외 상황이 생겼고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내년에 자산 배분 투자는 지금 제가 애초에 세팅했던 이 비율은 여전히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메인 투자로 여전히 가져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년도 경제나 정치의 불확실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안전을 챙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채권 상품 같은 경우에는 채권 ETF들에 대한 공부가 제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 충분히 나한테 좋은 상품이었나? 이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채권 상품 변경을 좀 고민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6개월 정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리밸런싱을 안 해서 비율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이 30%였지만 지금 33%가 됐고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15%로 시작을 했지만 한 10%로 줄었고 이런 식의 비율 변화가 있어서 비율을 맞추기 위해 리밸런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투자금을 더 늘리지는 않으려고 해요. 내년에도 수익금이 생기긴 하겠지만 더 많이 넣는 거는 제가 자유로운 투자를 하는데 좀 더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연 500만 원 세액공제 혜택 이내 범위에서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아껴진 비용으로 새로운 자산 투자를 계속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개별주나 가상화폐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본 결과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마켓 타이밍 그리고 언제가 저점인지 언제가 고점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 이 자산이 오를 거야,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 이 자산이 내릴 거야 하는 수많은 가정들도 사실 대부분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렵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오르고 내림도 정말 컸죠. 하지만 그 대신 정말 짜릿한 수익률 기대해볼 수가 있다는 게 또 이런 개별주나 가상화폐 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투자에 대한 비중을 높여나갈 생각은 없어요.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신에 잉여소득, 남는 소득이 많아지면 투자에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급한 돈을 넣으면 어쨌든 수익률을 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데 충분한 소득으로 없어도 되는 돈을 투자할 수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산의 숫자도 여러 가지로 늘릴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투자로 수익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수입을 늘려나가는 거 그리고 잉여소득을 늘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신문의 뉴스 그리고 남들이 하는 이야기들에도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자산이 요즘 많이 오르고 있어, 어디가 핫해,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상품은 멀리해야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귀신같이 남들이 항상 얘기하고 있을 때는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그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들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꾸준히 했던 공부는 제 수익률을 엄청 높여주진 못하지만 대신 제 마음을 계속해서 편하게 해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자산 배분을 제외한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정기적인 수익을 좀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여유 자금으로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이 참 고민이긴 한데 이건 일단 좀 더 믿어보려고 해요. 내년은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올해 어떤 기업들이 많이 올렸나, 내가 놓친 기회가 뭐가 있었나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전 회사에 있을 때 경쟁사로 굉장히 자주 들여다봤던 이 진디엑스라는 회사가 올해 들어서 270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감명 깊게 읽었던 제로투원을 쓴 피터 틸이 창업한 회사인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9월에 S&P 500에도 선정이 됐고 올해 주가 수익률이 3배나 되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투자에 관심이 미리 있었다면 이미 다 투자했을 법한 회사들인데 그런 기회들을 놓친 것 같아요. 물론 껄무새가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내년에도 자산 배분 투자를 중심으로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는 것도 정말 재밌겠다. 물론 그게 아주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매달 몇만 원 정도는 이런 기업을 찾아서 투자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올해 투자는 어떠셨나요? 전 투자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한 해였어요. 예전에는 몰랐던 자산들 그리고 이 자산 사이에서 흐르는 돈의 흐름 이런 것들을 조금씩 볼 수 있어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매일 경제 뉴스를 읽고 독서하고 이런 것들도 제가 투자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긴 했지만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거는 역시 직접 투자를 해본 거였어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올해 투자가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나도 시작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만 하고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증권사 앱을 깔고 바로 시작해 보세요. 대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시에 큰 금액을 하시지 마시고 적은 금액으로 시작해 보세요. 오늘 내용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